안녕하세요. 시마트론 2025 캠 업데이트 주요 항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마트론 2025 캠 쪽 부분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간략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 3축 부분에서는 프로파일 작업, 윤곽 작업 기능이 개선되었고 잔삭 부분에서 코너에 대한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NC 5축 부분에서는 자동 틸팅 내용이 일부 개선되었고 다축 가공에 5축 가공에 새로운 공정이 추가되었습니다. NC 프로세스 부분에서는 공정에 멀티 파라미터 편집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프로세스 매니저, 공정 관리자라고 하고 있는데 공정 관리자에서 다양한 컬럼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템플릿 매니저 부분에서 공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앞서 간략히 설명드린 내용 중 상세히 나열된 내용이고요. 다음 장표에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시마트론 2025 왓츠뉴 자료에서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NC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마트론 2025 NC 3축 부분입니다. 윤곽 프로파일 작업에 대한 내용이 향상되었습니다. 저희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전 버전에서는 툴패스를 진입 진출 경로 연장하고자 할 때 직선과 라운드 형태로만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이미지에 이렇게 직선과 라운드 형태로만 돼서 이 부분 과절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죠. 자, 근데 2025 버전에서는 내추럴이라고 하는 항목이 추가되어서 툴패스의 진입 진출 경로를 자연스럽게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에서는 진입 진출 연장 시 3가지 선택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2025에는 4가지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논, 라인, 그 다음에 아크, 내추럴 이렇게 되고요. 자, 논 같은 경우에는 연장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다음 공정을 보게 되면은 라인 형태, 직선 형태로 연장하는 이런 연장 방식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아크 부분 보시면은 아크 형태로 연장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추럴이라고 하는 부분은 진입과 진출을 툴패스에 자연스럽게 연장되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선된 내용은 윤곽 가공 공정의 통합입니다. 자, 열린 윤곽과 닫힌 윤곽을 동일한 공정으로 통합되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에 보시면은 프로파일 윤곽 가공 안쪽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공정으로 통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다른 이전 버전에서 사용했던 모든 프로파일 공정은 리가시라고 해서 저희 이전 버전 공정이라고 한글 패치가 될 건데 이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곽선 선택할 수 있는 외형선 관리자 이것도 열어보게 되면은 동일한 창 안에서 이제 오픈과 닫힌 열려있는 닫혀있는 형태를 지정할 수 있게 되고 가공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창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되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헬리컬 윤곽 같은 경우에는 서클 부분, 홀이나 보스부 같은 경우에서 아크 모션을 출력할 수 있도록 G코드 사이클을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포스트 프로세서에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헬리컬 사이클을 적용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포스트 적용되지 않으면은 요거는 기본 점 데이터로 표현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은 저희 시마트론의 지원을 받으셔야 요거는 업데이트 개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너의 잔삭 코너의 품질 향상되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커터가 공구가 코너 표면에 닿아서 가능한 한 모든 재료를 제거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전 버전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은 이전 버전에서는 가공 경로가 이렇게 표면을 따르지 않도록 해서 약간 각진 형태로 날카로운 형태로 공구 경로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과도하게 절삭 재료를 남기게 돼서 소재가 많이 남아있는, 잔삭 처리했는데도 소재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날카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2025 버전에서는 가공 경로가 표면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재료를 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드러운 모션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잔삭 공정에서 볼 엔드밀이나 볼 노즈 엔드밀 사용했을 때 가공의 최저점이 공구의 최저점과 일치했었어요. 공구의 끝점과 일치했었어요. 자, 그렇게 되게 되니까 이제 가공의 접촉점이 이게 벽면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R값, 공구의 반경값만큼 잔여량이 남게 돼서 가공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2025 버전에서는 같은 공정을 사용해서 툴패스를 만들었을 때 공구의 접촉점이 이제 측벽면의 최하단 지점까지 연장돼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잔삭 경로가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 드릴 부분입니다. 2025 버전에서는 사용자가 충돌 간섭 체크를 지정해서 가공 영역에 공구나 홀더의 간섭이 있을 경우 계산을 중지하고 출력창에 오류를 나타내어 줄 수 있도록 일부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태핑의 경우에는 공구 직경이 홀 직경보다 큽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가상 못따기 같은 경우에는 못따기 형상이 파트 모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일반 포인트 드릴 같은 경우에는 홀 형상이 파트 모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나타나면서 가공 경로 생성을 중지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출력창에서 메시지 내용을 통해서 파악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사용자한테 알려준다 라는 기능이라는 거 추가되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라도 발생하게 되면은 전체 공정의 가공 경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출력창에서 나타나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공정 내용을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축 가공에서 못따기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못따기 작업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자, 가상 못따기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못따기 공정에서 엣지를 따라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형상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외형선을 통한 못따기라서 형상에 대한 과절삭이나 충돌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됐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검사면 지정하는 거였었죠. 검사면 지정을 하지 않으면은 왼쪽 하단에 저희 이 이미지처럼 이렇게 과절삭 또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2025 버전에서는 파트를 사전에 지정하고 작업했을 때 파트 안전 가공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과절삭과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툴패스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트를 사전에 정의하고 파트 안전 가공이라는 옵션을 체크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 이미지처럼 충돌되는 구간을 알아서 인식하고 툴패스를 만들어주지 않는 가공할 부분까지만 툴패스가 형성되는 형태로 해서 못따기 작업이 개선되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축, 5축 지오대직 기능 향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관적인 드라이브 곡선 선택이 가능하고, 그 다음 균일한 공구 경로 패턴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윤곽 경계의 커습을 감소시키고 공구의 점프 횟수가 감소되었다 라고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보시면은 보라색 가이드선, 위에 지정된 보라색 가이드선을 따라서 공구 경로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패턴의 가이드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홀 부분 형상을 만났을 때를 보면은 홀의 엣지 위쪽으로 이렇게 롤 오버되고 그 다음에 점프하는 형태로 툴패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2025 버전에서는 툴패스의 롤링을 방지하여 패턴의 모양을 개선하고 공구의 점프 횟수가 감소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윤과 경계의 커습이 감소했다라는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데지 공정에서 가공면은 이제 파트 옆면을 지정해 둔 상태입니다. 파트 옆면이 지정되어 있고요. 가이드 커브는 면의 하단 커브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제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툴패스의 롤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해당 공정을 복사해서 하나 새로 만들어서요, 옵션을 일부 변경하겠습니다. 자, 패턴의 어드밴스 쪽에 들어가서 공구 경로 위로 직선화 옵션을 체크하도록 하고 홀 부분 가공하지 않도록, 경로 생성하지 않도록 체크하고 빠져나와서 다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툴패스의 롤링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복사해서 다른 옵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삭 제어 부분에서 어드밴스 안쪽에 들어가서 추가 경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윤곽 부분에 추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고 나서 빠져나온 다음 계산하게 되면은 윤곽 부분에, 경계 부분에 윤곽 가공 경로가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오데직의 일부 기능이 추가되어서 툴패스 기능이 좀, 툴패스의 퀄리티가 조금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동 오축 틸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NC 오축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자동 오축 틸팅 부분에서 테이퍼 볼 공구와 롤리팝 공구를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샹크와 홀더의 안전 높이를 제어해서, 안전 거리를 제어해서 충돌을 방지해서 틸팅을 적용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자동 오축 틸팅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퍼 볼 공구를 사용해서 가공면 접촉점에 대한 영역만 가공할 수 있도록 공구 경로를 생성하고 지금 부여된 안전거리만큼 샤프트와 샹크, 그 다음에 홀더 부분에 부여된 안전거리만큼 인식해서 틸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충돌을 감지해서 틸트 적용된 안정성 있는 틸팅 가공 툴패스가 만들어진다 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안정성이 부여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우측 틸팅에서 이전 소재를 인식해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좀 개선되었습니다. 자, 왼쪽 이미지를 참고해 보시면은 이전 공정에서 소재를 인식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자동 우측 틸팅 공정을 적용하게 되었을 때 공구의 샹크가 소재의 충돌을 대비하지 못한 채 틸트가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투명도가 적용된 부분에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나 있고 경사각 적용된 걸 보니까 0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이미지 2025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공정에서 소재를 인식하도록 소재 인식 사용을 체크해 주게 되고 그 다음 자동 우측 틸팅 공정을 적용하게 되면은 남은 소재의 샹크의 충돌을 방지하는 형태로 틸트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각이 약 25.4도라고 해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소재를 인식해서 틸팅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틸팅의 안정성이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자동 우측 틸팅의 또 한 부분으로는 가공 경로의 품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틸팅 적용을 했을 때 일부 툴패스가 튀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2025 버전에서는 이 부분이 개선되었다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자동 우측 틸트 부분의 개선사항 중에 마지막 내용으로 정삭 및 잔삭 공정 내에서 자동 우측 틸팅 옵션이 위치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이미지를 보면은 파라미터 내에서 이전 방식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기존 방식의 우측 틸팅을 사용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기존 방식을 체크를 사용을 안 하도록 끄게 되면은 새로운 자동 우측 틸팅을 사용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아래쪽에 미니멈, 맥시멈 값에 대한 앵글 값을 조정하는 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기존 방식 내에서 이렇게 틸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추가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자동으로 저희가 변환할 수 있는 공정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죠. 우측 틸트랑 자동 우측 틸트도 그대로 위치하고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틸트 방법을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 다축 공정 황사, 우측 황사 기능입니다. 자, 우측 황사 기능에서 바닥 정사, 그 다음에 벽면 정사, 그 다음에 레스트 정사이라고 해서 가공 패턴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미지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제공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일부 좀 개선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벽면 정사, 그 다음에 바닥 정사, 레스트 정사이라고 하는 패턴들이 추가되었다라는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황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전 우측 황사에서 교체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그래서 황사 레이어 작업하는 방식은 단일 바닥면에서 옵셋하는 방법, 윗면에서 옵셋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윗면과 바닥면을 클릭해서 그 해당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한 가공 경로가 지정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패턴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측 황사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에 항상 수직일 수 있도록 적용이 되고요. 공구축은 항상 바닥면에 수직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재 같은 경우에도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다 가능했던 기능이었죠. 그 다음에 언더컷 형상에 대해서 가공하지 않을지, 가공할지, 아니면 언더컷만 가공할지 이렇게 선택 조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레스트 황사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플랫 공구, 불 공구, 볼 공구 기반으로 해서 레스트 황상이 만들어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참조 공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롭게 추가된 공정 패턴 중에 바닥 정삭하는 건데요. 우측 바닥 정삭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데 포켓 부분의 바닥 정삭입니다. 자, 요거는 원형 세그먼트 형태의 공구를 지원해요. 렌즈 형태나 바렐 형태의 공구를 지원하게 되고요. 가공 패턴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벽면에서 옵셋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 그 다음에 평행한 형태로 공구 경로가 만들어지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공구축 제어 같은 경우에는 자동 또는 사용자 정의로 해서 두 가지 타입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공면의 수직이고 공구의 접촉점에 의한 방향으로 자동 적용되거나 아니면은 값을 직접 입력하여 사용자가 틸팅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구축 제어의 사용자 정의 같은 부분에 보면은 이 위쪽에 틸팅에 대한 부분을 제어할 수 있고 아래쪽에 리드와 레그 쪽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틸팅 같은 경우에는 공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공 경로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오른쪽 왼쪽, 그리고 리드 레그 같은 경우에는 앞, 뒤 쪽으로 틸팅을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측벽 정삭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정삭과 마찬가지로 원형 세그먼트 공구를 지원하는데 측벽 정삭 같은 경우에는 타원형 공구나 바렐 공구 타입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가공 패턴은 윗면과 바닥면 사이의 변형을 통해서 툴패스의 패턴이 정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평행 형태의 패턴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닥 정삭과 마찬가지로 공구축 제어는 바닥면의 수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방법이 있고,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틸팅 제어, 그 다음에 리그와 레그 쪽 제어,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스트 정삭 부분입니다. 포켓의 우측 잔삭 가공 경로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패턴 계산하는 방식은 닫힌 3D 윤곽 접촉점을 사용해서
가공되지 않은 영역만 인식해서 가공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가공할 영역과 공구 경로 패턴, 그 다음에 가이드 커브를 제어해서 공구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개선되었다, 새로 추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가이드 곡선, 바닥에 가까운 영역이나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고요. 일단 가공 경로의 옵션을 제어하거나 가이드 곡선의 기타 영역 부분에 가공 경로 옵션, 해당 부분을 적용해서 레스트 정삭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적인 3D 윤곽, 닫힌 윤곽을 인식해서 계산되는 방법이 있고, 아래 바닥에 가까운 영역만 가이드 곡선으로 따라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이드 곡선 제외한 나머지 기타 영역에 대해서 3개의 영역으로 레스트 정상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NC 프로세스 부분입니다. 공정 파라미터의 다중 편집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공정에 대한 파라미터를 값을 변경하고자 하면은 편집하고자 하는 공정을 하나씩 선택해서 수정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었죠. 그래서 하나 수정하고 그 다음 거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수정해야 할 개수가 많으면은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게 한 번의 기능으로 다중 편집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 파라미터 다중 편집, 멀티 파라미터 편집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해서 공정의 대량 편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모든 공정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멀티 파라미터 기능을 실행하면은 아래 이미지와 같은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25개 이상의 중요한 파라미터를 다 편집할 수 있어요. 톨러런스, 공차, 옵셋, 스텝 값, 그 다음에 가공 파라미터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선택기, 행 선택기, 열 선택기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이 멀티 파라미터 에디트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위에서 NC 에디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에디트 멀티 파라미터라고 나와 있고요. 기능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나타나고 컬럼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add 해서 추가하고 move up 기능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하게 되면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이 파라미터가 저장되게 되고요. 자,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OK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공정에 대한 편집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제가 공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새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를 이렇게 새로 생성해서 8파이 엔드밀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변경하게 되면은 이렇게 색상으로 표현되고 가공 공차도 한번 클릭해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값을 이렇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하는 값에 따라서 색상이 변경되므로 이렇게 어떤 값이 변경되어 있는지 바로바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바꿔보도록 하고요. 절사규 제어에 대한 부분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절사규 또 에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절사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고 변경된 색상으로 표현되고 나서 제가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잠깐의 계산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 버튼 누른 다음에 공정을 재계산하게 되면은 제가 공정 파라미터 다중 편집하는 부분에서 적용되었던 부분이 새롭게 적용돼서 계산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걸 보면은 공구 변경된 거 확인할 수 있고 더블 클릭해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에어 쿨런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해당 부분에 대한 옵션들이 제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변경된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멀티 편집기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공정 관리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2025 캠 쪽에서 좀 가장 큰 변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공정 멀티 파라미터 편집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NC 공정 관리자 창 안에서 컬럼 옵션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NC 공정 관리자 창 안에서 컬럼 옵션을 사용자가 온오프 또는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만 가능했었는데 2025 버전에서는 컬럼 편집을 통해 사용자 스타일에 맞게 좀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멀티 파라미터 편집기처럼 컬럼의 종류나 순서를 변경하고 디폴트로 저장한 후에 로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NC 공정 관리자 창 안에서 중요한 가공 공정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다양한 옵션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자, 이미지의 파란색 박스 부분 보면은 파트 옵셋이라고 해서 0.5, 0.3, 0.4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오른쪽 공차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0.1, 100분의 5, 100분의 5, 0.5, 100분의 5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눈에 공정 관리자 안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왕삭으로 쭉 이루어지게 되는데, 남아있는 가공 여유량이나 가공 공차가 줄어드는 감소세로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0.5라는 값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NC 공정관리자 창 안에서 한눈에 확인하고 이 부분 잘못 입력됐구나, 오타를 통한 잘못 입력된 값이구나 라는 것을 한 번에 확인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여기에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손쉬운 사용이 가능하도록 NC 공정관리자 창이 조금 개선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개선이 많이 되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025 버전 NC 프로세스 부분에서 템플릿 관리자의 공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내용이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24 버전에서는 템플릿 관리자 안에서 파라미터 변경, VC, FZ, 그 다음에 피드, 스핀드, 다운 스텝, 사이드 스텝, 쿨런트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지원을 했었는데 2025 버전의 템플릿 관리자 안에서는 공구 변경도 가능하다라는 걸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변경되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으로 공정 시뮬레이션 진행할 때 공구 홀더 형성에 의한 소재가 제거되는 부분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2025에서 공정을 선택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홀더 및 샹크가 소재와 충돌할 때 모션을 시뮬레이터가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왼쪽 이미지에 보면 충돌된 부분에 대해서 붉은색으로 강조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요. 오른쪽 상단에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표시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추가적으로 계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느리게 실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옵션 기능 활성화하는 거는 두 곳에서 할 수 있어요. 처음에 가공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요 안에서 시뮬레이터를 시작할 때 바로 체크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공 시뮬레이션 대화 상자에서 체크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옵션 안에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홀더에 의한 소재 제거를 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개선되었으니까 이 해당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스마트론 2025 NC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